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기 작성 실습입니다.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수기 작성을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고요. 사실 앞 시간에 우리가 신고서 수기 작성 매출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번 시간엔 매입에 대해서 수기 작성 매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매출에 대해서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시다면 매출부터 학습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만 참으로 다행인 건, 제가 앞전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수기 작성할 때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고 난 뒤라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짱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영상을 들어주신 분 중에 노르더라고요. 감기 걸렸을 때가 더 낫다. 네, 그때가 더 천천히 설명하고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오늘은 프리하게 편안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기 작성 두 번째 매입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매출에 대한 내용이나 다음 시간에 학습할 기타 혹은 환급이나 예정 고지에 비해서 이 신고서 수기 작성 부분은요, 이번 시간 학습할 매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어려워하고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자격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더 많이 틀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학습한다 라기보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했다라면 적어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여러분들이 신고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잘 틀리지만 함께 가보도록 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기본적인 매입 자료가 지금처럼 1번에서부터 8번까지 8개의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8개의 자료들을 우리는 거래 내용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희 아이캔 세무 2급 교재 49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입력한, 예를 들어 이 우리가 신고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처럼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기 작성은 전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이 매입세 관련된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이 되냐라는 거죠. 이걸 학습을 하겠다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과세가 되냐 되지 않느냐, 혹은 증빙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씩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교재 자료 내용을 보시면 1기 아니고요, 2기 확정을 기준해서 작업을 해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도 직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랩 프로그램 있으시고요, 상단 부가가치세 탭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1기가 아니라 2기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기준에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 강의 시간에 이 매출세액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오늘 저희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고서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출은 영세율 칸이 따로 보이십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매입은 세금 계산서 수치부는 있으나 영세 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매출은 과세란에 3번 행이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란이 존재하지만, 매입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란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 상에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선택하면요, 우측 아래쪽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해서 41번행과 42번행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집계되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신고서 수기 작성은 매출보다는 매입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집중하셔서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원재료 매입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매입이고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증빙이 세금 계산서죠. 우리가 전부 입력한다면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 부분에 세금 계산서 지분의 일반 매입, 즉 10번행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300이죠. 그럼 저희 신고서 가셔서 1번 10번행에 일반 매입이니까 10번행에 공급가액에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들어갈 건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자, 한번 입력해 볼까? 위에 1번행에 만약에 과세 매출이어서 1번행에 3천만 원을 좀 더 큰 걸로 넣을까요? 한 7천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1번행에 7천만 원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700만 원이 지금처럼 자동으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공급가액을 넣으면 매입세액이 아니 매출세액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방금 우리 10번행에 3천만 원 넣으니까 부가가치세가 나타나냐? 아니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매입은 영세 매입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0%죠. 0원이 처리되는. 따라서 매입은 공급가액을 넣고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작성을 하라라는 거죠. 만약에 영세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없을 것이고 과세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가장 기본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2번 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답니다. 카드 전표를 받았는데 역시 원재료 매입이고요. 2,200만 원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 대가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면 2천만 원에 200만 원으로 갈 건데 앞에도 언급드렸는데 매입은 신용카드란이 별도로 없다. 다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 부분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같이 간다라고 했죠. 자, 원재료는 부가세 공제 가능하니까 2번 자료는 14번행에 집계가 될 건데 문제는 14번 안에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부가세 신고서에 14번 안에 방금 원재료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 매입분 2,200만 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14번 안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측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41번이나 42번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고정자산이고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라면 42번에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는 뭐를요? 원재료 매입했습니다. 41번 일반 매입란에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 마찬가지 세액이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재료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14번 란에 2천만 원에 200만 원을 작성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가죠. 영수증 받았다고 나와요. 영수증. 자, 우리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그죠? 일반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품 구입했대.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우리 매출에서는 영수증 발행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과세 기타란에 4번 행위죠. 다만 반대로 매입은 매입하면서 받은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3번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 영수증 매입건에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어디에 작성을? 그렇죠. 부가가치세 처리되지 않는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차변의 비품, 돈 안 줬다면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부가가치세 없이 일반 전표에 작성하셔야 된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3번은 영수증 매입분은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패스. 4번 갑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이다. 접대비 관련이죠. 77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만 원이면 아셔야죠. 공급가의 700만 원의 부가가치세 얼마가 70만 원입니다. 세금 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하지만 대상이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건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거래죠. 불공 매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입에 대한 신고서 수기 작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려면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제 거래부터 먼저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4번 거래는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번행에 반영이 됩니다. 10번행에 과세 매입으로 들어가고요. 하나 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지금 4번 예제처럼 불공 매입 거래는 신고세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불공 매입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매입이어야 된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불공제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 매입으로 입력하는 유형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보죠.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방금 저희가 접대비 매입세액이 700에 70만 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번행에 지금 3천만 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0만 원에 70이 추가되어져야죠. 3,700만 원에 부가가치세 370. 부가가치세가 자동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10번행에 700에 70만 원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플러스 하셨는데 방금 이 거래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6번행에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측 50번행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700만원에 70만원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입매출점 입력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불공제 거래는 신고서에, 불공거래는 신고서에 두 번 작성이 된다. 세금 계산 수지분과 불공 매입분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번 예제와 여러분들이 5번 예제를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예제를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똑같이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접대 관련 불공 거래죠. 88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요. 얘도 부가세 포함이랍니다. 80만 원에 8만 원이죠. 중요한 건 이 5번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렇지? 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빨리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제 거래부터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앞에 4번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16번행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것은요. 세금 계산 수치분 10번행이나 11번행에 반영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 못 받을 때 16번에 불공매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서 54번에 불공제 유형을 쓴다는 건 한 번 더요. 매입이어야 되고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부가세 공제를 못 받아야지만 불공거래가 됩니다. 그럼 지금 5번은요. 불공제 거래는 맞아요. 매입도 맞습니다.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14번행에 들어가는데 얘네는 부가세 공제되는 것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부가세 불공제분인 기업 업무 추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3번 거래 영수증과 똑같이 일반 전표에 슝 하고 보내서 일반 전표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번 가볼까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기계장치를 샀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100이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죠.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니까. 만약에 기계장치가 아니라 1000cc 이상의 초과아닌 승용차다. 업무용 승용차다라고 한다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겠지만 기계장치니까 공제 가능하죠. 세금 계산 수치분이니까 위쪽 란에 가는데 저희는 기계장치니까 10번이 아니라 몇 번 란에 11번 란에 이 자료가 반영이 될 겁니다. 11번 란에 가볼까요?
똑같은 세금 계산서지만 일반 매입은 10번 난에 가지만 고정자산 매입은 11번 난에 갑니다. 자, 금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금액을 까먹었어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머리가 액세서리도 아니고 1100만원, 1000만원에 100만원. 아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어설픈 사람입니다. 네. 1000만원에 100만원 입력을 하시는데 부가세 안 나오시죠?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인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기계장치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11번만 넣으시면 되고, 만약에 승용차 같은 거여서 공제가 안 된다면 16번까지 같이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6번 자료까지 입력했고요. 7번 자료와 8번 자료 있습니다. 이 7번 자료와 8번 자료는 이 부분만 학습하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7번은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부가가치세 실무 과정에서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건 면세 재화를 매입해서 과세 재화 생산에 사용했을 때 일정 부분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거죠. 두 가지. 면세 재화 매입에서 과세 재화 생산에 섰을 때 공제받는데, 일반 제조업은 102분의 1을 공제를 받고 일반 제조업과 다른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를 공제받죠. 경우에 따라서 요식업이다 비율 다르고 개인사업자 다르지만, 일단 저희는 이 제조업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최소한 일반 제조업은 102분의 2고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다라는 내용은 아셔야 되고요. 매입금액이 1040만원이고, 즉 우리 문제는 중소제조업이라 가정하니까 이 금액에 대한 104분의 4를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면세 매입이긴 하지만 왜 면세냐? 문제 7번 서두에 계산서 수치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면세 매입을 했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이 면세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과세 재화 생산에 사용 소비한다라는 거죠. 자, 7번은 세금 계산서 매입이 아니니까 10번 NO, 11번도 NO입니다. 얘는 어디로 들어가냐? 14번행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신고서에 14번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 우측 하단에 43번입니다.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보이시죠? 사실은 이 의제 매입세액 부분은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매출 전표에서 면세 매입을 입력을 하고 적요 관리를 통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다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수기 작성이니까 면세재화 매입했네. 1040만원을 중소 제조업에 해당한다. 1040만원에 대한 104분의 4 공제받으면 공제 대상액은 4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액인 1040만원을 앞쪽에 작성을 하시고요. 이 1040만원에 대한 104분의 4, 40만원을 나는 공제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의제 매입세액이 뭐더라? 의제 매입세액이 뭐지? 하는 순간 이건 멈추고 의제 매입세액부터 하고 갔다 오셔야 됩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네, 8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갈까요? 7번보다 8번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을 받았대요. 네, 원재료 매입한 게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과세 매입한 거죠. 1000만원의 매입이 있는데 이 1000만원이 면세사업과 공통사용분이다 라고 한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 겸업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업사업자, 경명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도 말하면 우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다. 나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다면 제일 큰 차이점이 과세는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고 면세는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과세와 면세 같이 쓰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 매입했다는 거죠. 그럼 이 1000만원에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 존재할 건데 이 중에 일부는 부가세 공제가 되고 일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정리했냐면 면세 비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고 올까요?
저희 프로그램상에 K랩 프로그램에서 설명을 하자면 부속 명세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었고요.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건데요. 제 컴퓨터인데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가 있는데 안분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통매입세 안분이나 공통매입 정산했던 부분인데 안분은 예정 때 하게 되고 정산은 언제요? 확정 때 하게 되죠. 이 안분에서 불공제, 공제 안 받는 걸 계산하는데 공통매입에서 이 부분이죠. 총공급가 분의 면세공급가, 이 부분이 면세 비율이고 이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는 면세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세와 면세 같이 쓰기 위한 것이 1,000만 원이고요. 과세 공급가는 3억이네요. 확인되십니까? 3억. 그리고 면세 공급가는 5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세가 3억이고 면세가 5억이라면 과세 면세 같이 쓰기 위해서 매입한 총 공급가는 5억이고 그 중에 면세 공급가가 얼마다? 2억이라는 거죠. 총 공급가 5억분에 면세 공급가 2억이다. 이걸 통해서 뭘 계산을 해요? 면세 비율을 계산하면 40%라는 면세 비율이 나옵니다. 5억분의 2억 40%. 이 정도는 네. 40%가 면세다. 그 40%가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 매입액이 1,000만 원이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 중에 과세에 해당하는 60%, 6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면세에 해당하는 40%, 40만 원은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16번 란 부가신고서에 16번 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보면 우측 51번이죠.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분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분명히 면세사업분이 1,000만 원, 공급가에 1,000만 원, 그 중에 부가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0만 원 중에 일부는 과세고 일부는 면세다. 60%가 과세고 40%가 면세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100만 원 중에 면세에 해당하는 게 40%, 바로 부가가치세, 즉 공급가액이죠. 공급가액이 400만 원이 되고요. 1,000만 원에 대한 40%. 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대해서 4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저희가 이 매입세 구분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입 자료를 1번부터 8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조금 특이한 거, 기본적인 걸 빼고 조금 특이하다고 한다면 영수증 매입분이나 불공제 매입분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신고서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 매입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두 가지요. 7번 문제나 8번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의제 매입이나 대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 대손이 아니라, 대손이 왜 튀어나왔대? 네, 의제 매입이나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건 기본적인 이론 내용부터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고 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고서 수기 작성 자료는요, 한 번, 두 번 해보신다고 해서 완전히 온전히 제게 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지금 보신 내용이 저희 교재 494페이지에 방금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신고서, 어떤 신고서 어느 란에 반영되는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참고하시라고 내용 정리를 해뒀습니다. 신고서 작성하시면 매입세액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까지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교재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 추가 한번 해볼까요?
승용차가 있습니다. 2000cc입니다. 승용차에서 먼저 구분할 건 1000cc 기준이죠. 1000cc 이하의 차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만 1000cc를 초과하는 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차죠. 승용차를 2000cc를 구입을 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으로 얘기 드렸어요. 얘를 세금 계산서가 뭐지? 죄송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빨리 안 보이게 세금 계산서를 그래도 보인다. 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큰일 났다. 예, 현금 이것도 안 보이게. 네. 제가 이런 웬만한 작업을 전부 다 밤에 해서 그래. 낮에 해 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밤에 깜깜할 때 하니까 이런 네, 못 봤으면 다행이고 승용차 구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로 매입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했을 때 반영되는 결과가 다릅니다. 만약에 승용차를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다면 이건 불공 매입에 해당하죠.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있고 공제 안 되니까 그래서 불공 매입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11번 난과 고정자산이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16번 난 두 군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공제 안 되는 걸 신용카드로 구입, 현금 영수증 구입했다면 매입매출 전표가 아니라 어디로 옮겨야 돼요? 1번 전표에 옮겨서 작성하셔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조금 제 예제에 빠져있긴 하지만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관련된 매입 자료 살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부탁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출 자료 작성하는 거, 매입 자료 작성하는 걸 반복 연습을 부탁드리고요.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매출 자료 작성과 매입 자료 작성에 이어서 다음 만나보실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또 예정고시 기타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학습을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